안녕하세요. 차이나는 강수정의 강수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중국어 전공이라 중국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쁜가요? 네, 헛소리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통번역사의 언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언어. 요즘에는 굉장히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뭐 7개 국어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인사말 정도를 하는 거죠. 간단한 몇 마디만 해도 언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어의 귀재라고 불리는 통번역사들은 과연 몇 개 국어를 할 거고 그 언어를 얼마나 잘할까요?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자, 한국인이죠. 한국인이니까 한국어가 모국어고요. 그리고 중국어 통역사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거의 모국어에 가까운 수준에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 때 전공은 독일어였어요. 그래갖고 독일어도 꽤 잘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좀 살았었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일어도 굉장히 뭐 사람들이 웬만한 정도 뭐 그냥 대학에서 일어 전공한 정도까지도 잘하고 일상생활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거기다가 영어는 뭐 CNN까지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영화 정도는 자막 없이 그냥 봅니다. 자, 이 친구는 그러면 통역사로서의 언어를 5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과연 통역 번역이 가능한 언어는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요. A 언어, B 언어, C 언어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통역사들 세계에서는 A 언어 하면 모국어를 얘기합니다. 자, 제가 방금 사례로 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가 한국어였죠. 그러니까 모국어 A 언어는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중국어도 모국어만큼 한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A 언어가 또 중국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어는 이 친구에게 B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통역사에게 있어서의 B 언어라는 것은요, 그냥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것이 양방향으로 통역을 들을 수도 있고 통역을 할 수도 있는 말, 즉 알아듣고 하고 이 양방향이 모두 가능한 완벽한 모국어 수준에 도달한 외국어, 이것을 B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 수준에 가까운 이 사람의 외국어인 중국어는 B 언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A 언어를 듣고 B로도 갈 수 있고 B 언어를 듣고 A 언어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B 언어가 중국어가 되겠죠. 그런데 독일어를 전공을 했고 일본에서도 오래 살아서 일본어도 엄청 잘하고 거기다가 영어는 뭐 그냥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너무 편하게 영화도 그냥 자막 없이 보고 이런데 그러면 이 언어는 뭐예요? 예, 절대 B 언어 아니에요. 굉장히 잘 활용을 하지만 이 친구가 통역을 할 수 있는 B 언어는 아니고요. 한 C 언어쯤 될까? 근데 사실은 통역사에게서 이 C 언어라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다 정말 뉴스나 시사적인 표현까지 모두 다 알아듣고 그대로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일본어는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한데 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C 언어에 속하지도 않아요. 독일어는 전공을 했지만 여러분 전공했다고 다 잘합니까? 영어 전공했다고 영어 다 잘하고 그러나요? 예, 그러면 너무 해피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어서 늘 언어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뭐 저도 늘 영어가 제 발목을 잡고 있어서 괴롭기는 한데 어쨌건 그러니까 또 C 언어가 아니겠네요. 영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영어는 드라마나 영화는 자막 없이 보는데 CNN은 좀 힘들다. 네, 역시 C 언어가 아닙니다. 이 친구에게는 C 언어가 없어요. 즉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외국어 잘해에 속하는 그 정도의 언어가 통역사에게는 언어로 취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잘하는 거가 또 생겼다면 만약에 이 친구가 어느샌가 독일어, 일어, 영어 중에 어떤 언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것이 통역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이게 C 언어가 되겠죠. 모국어까지는 올리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미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통역사의 언어와 일반인의 언어가 구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 언어는 모국어, B 언어는 모국어만큼 할 수 있는 외국어. 그래서 이것은 양방향으로 통역이 모두 가능하다. C 언어는 그렇게 양방향 통역까지는 아니지만 듣는 것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뱉는 것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듣기만 하고 자, 뱉는 거는 B 언어로 뱉어야 돼요. 뱉는 거는 A 언어로 뱉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번역사 협회에서는요. 그 국제 AIIC에서는 일방향으로 이렇게 B 언어를 듣고 A 언어로만 가는 통역을 권장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치자면 한 영어 정도 될까요? 영어는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BA 통역만으로 가능한 그런 통역사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소수 언어,
예,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봤을 땐 소수 언어죠. 한국어라든지 뭐 이런 소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을 다 하지 않으면 통역사들이 배가 고프겠죠. 예, 그래서 양방향으로 모두 국제 통역사 협회에서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이제 통번역을 학습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제 제 학생들도 그렇고 처음에 와가지고 외국어만 막 열심히 갈고 닦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통번역을 이렇게 막 가르치다 보면요, 한 6개월, 1년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자신이 모국어를 굉장히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인데 선생님 저 한국어를 너무 못하겠어요. 중국어는 대충 이렇게 들리고 대충 할 수 있는데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러거나 중국인 학생도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인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저 중국어를 내가 왜 이렇게 못하죠? 내가 중국 사람인 게 너무 창피할 정도로 중국어를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을 위로를 하죠. 이제 통번역을 공부할 기본이 돼 있는 거다. 이제 네가 좀 통번역 공부를 시작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모국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모국어 철저하게 갈고 닦으셔야 되겠죠. 모국어 그냥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나는 한국이니까 한국말 한다. 예, 통번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공식 용어. 그래서 공식적인 말들 그리고 전문적인 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고급스러운 언어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모국어? 신문 많이 보시고요. 신문도 우리 보통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보거나 모바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통번역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면으로 나온 종이 신문을 사서 보세요. 좀 촌스럽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클릭해서 볼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거 쭉 하다가 딱 원하는 것만 해서 클릭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편식을 하게 돼요. 통번역 공부는 편식하면 안 돼요.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이면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야도, 예를 들면 전 스포츠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스포츠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적어도 남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골프에 관심이 없는데, 근데 내가 통역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인 분들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여담으로 회담에서 하는 말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막 골프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통역 못 하겠죠. 늘 이렇게 저변을 확대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 모국어로 일단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외국어 입히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천천히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시사 주간지 같은 거 그거 하나씩은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편식하지 말고 세심하게 다 보세요. 그 주간지가 사실은 일간지에 비해서 훨씬 언어가 정제되고 더 이렇게 수정이 많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표현이나 이런 걸 익히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굉장히 작가들이 정제해서 쓴 좋은 글들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국어 공부 탄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